안녕하세요. 지난 강에서 공부한 명리학의 구성체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 환경이니 원령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조우도 들어있고 오행이라고 하는 만물의 생장성멸도 들어있어요. 또한 용신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도 들어있고 육신이라고 하는 사회생활도 들어있고 격이라는 직업의 틀도 원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령 자월의 개수로 태어났다 그러면 조우로 따지면은 한이죠. 추운 거죠. 그런데 오행으로 말을 하면 자월개수니까 생장성멸 중에서 생하는 때가 돼요. 시작하는 때죠. 그러면 수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수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때 용신은 임수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월이라는 환경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용신은 임수일 수가 있다. 또 개수를 육신으로 만약에 정제라고 한다면 해석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구분법이 있느냐, 그 구분을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월은 조우에 대한 해설을 해 주어야 자기가 태어난 때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저 자월이라고 하는 추운 계절에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화로 인식하고 추운 자월이라고 하는 꽁꽁 얼은 환경을 병화로 인식하거나 무토로 인식하거나, 어떤 사람은 간목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사람은 인으로 인식을 하죠. 인중, 간목, 인으로 인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오로 인식을 하죠. 이렇게 단계별로 인식하는 것이 달라요. 만약에 해월이라면, 자월이 아니라 해월이라면은 해월도 같은 한한 계절이지만 아직 해월은 그렇게 추운 혹한의 계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인식을 무엇으로 했느냐? 인식하는 것 중에는 5개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요. 5개가 뭐예요? 나는 먹는 것으로 인식했다. 인. 나는 그 중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인식했다. 갑. 나는 환경을 떠나는 것으로 인식했다. 사. 나는 여기서 능력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했다. 무토. 나는 이곳 환경을 이용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병화. 이런 인식 내용이 다 달라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오행에서 용신과 희귀신을 공부해야죠. 만약에 진월의 을목 분야에서 태어났다면 용신은 당연히 을목이고 병화가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목이라는 용신은 무엇이고 병화는 무엇인지, 또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알아야죠. 어디서 탄생을 해서 우리가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이 임무를 부여해 줄 것인데 그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이죠. 너는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사령 용신인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임무를 내리겠다. 너가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어령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령이라고 해요. 그럼 그 일을 평생 해야 되겠다고 일간은 배우고 익히고 활용해야 되겠죠. 일간의 이러한 의지를 용신이라고 하고 합해서 사령용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너에게 임무를 내리겠다. 너 그것을 알고 있어라. 이것이 사령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사령용신과 희귀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알아야 돼요. 원령은 환경이라고 하는 당령과 내가 부여받은 임무인 사령용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상생상극을 해야 된다. 상생상극을 하는 이유는 능력을 만들었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상극으로 경쟁력은 있는지 상생으로 생존력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사주에 상극을 했으면 경쟁력이 있구나. 금과 목 중에서 금만 있으면 가치 생존력은 있는데 활용 생존력은 좀 덜하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나 언제 돈 벌어요? 하고 묻는다. 내가 그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나예요. 나. 가령 진월의 을목이 사령이다 그러면 내가 그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업의 틀이 되는 격을 봐야 돼요. 만약에 무토일관이 을목이 격이라면 정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관격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격을 써요. 그럼 그것이 이제 희귀신의 여부에 따라서 권한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상신이 있으면 기신이 있으면 구신이 있으면 또는 격기신과 상신에 대한 기신에 대한 구신이 있으면 5단계로 나누어져. 상신, 기신, 구신, 그리고 격에 대한 기신, 상신의 기신에 대한 구신 5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생화극제가 있어요. 육신에서는 상생상극을 생화극제라고 명하죠. 생화극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격이다 그러면 정관격에 대한 경쟁력을 봐야죠. 그러려면 정관은 정제가 있으면 권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화가 있으면 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정인을 생하면 정관격이니까 정인을 생하면 권력 유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면 권한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면 권력 유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령을 또 5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5개 중에서 어느 것이 나한테 중점적으로 다가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화를 맞춘다는 핑계로다가 간목을 경금으로 찍어야 한다는 동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피아노만 치면 1등을 할 아이한테 자꾸 자질 없는 국어 공부로만 자꾸 시키는 엄마와 같아요. 이것은 중화가 아니에요. 개구리는 개구리처럼 살면 되고요. 악어는 악어처럼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면 되는데 악어와 개구리를 서로 화해를 시킨다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적자생존의 원칙이 치열한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그리고 일간도 생김새가 있는데 일간은 상생을 받는 것으로 생겼어요. 또 상생을 하는 것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간을 상생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고 일간이 상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죠.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을 설화라고 해요. 뺄설자에서 설화라고 해요. 그리고 비겁이 있으면 비조라고 하여서 상부상조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간이 근으로 생겼으면 스스로 능력을 쌓아가면서 발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간에 생긴 모습이 원령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근으로 생겼으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루하루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도 해야 되고 또 비교도 해야 되고 비겁이 있으면 협동도 해야 돼요. 협동을 하는 이유는 경험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험을 쌓다가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동업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동업을 매우 싫어해요. 이 일본 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동하는 것.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우리더러 모이지 말라니까 아직도 자식들에게 모이지 말라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간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과 내 행동이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천간에는 일간이라고 하는 정신과 근이라고 하는 행동력이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모양을 보는 것이 일간을 보는 거예요. 만약 원령이 일간에게 너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철저하게 움직였다고 하면 원령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장이 직원한테 너 시키는 일만 해 이랬는데 직원이 척척 알아서 다 하면 사장이 자기보다가 낫다고 생각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더 주고 할 것 같지만 무서운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라고 염려해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면은 이거 학문인 줄 알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환경은 어디에 있느냐예요. 너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령에서 일간대로 너 근황하지 말라 그러면 근황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정관이 일간이 근황하기를 바라겠어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막내는 막내답게 엄마한테 때를 막 써야지 막내가 스스로 막 일을 다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원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조건 신앙하면 좋고 신약하면 어떻고 이런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은 음양적 해석이에요. 무엇에 비하여 무엇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엇은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 일간이에요. 그런 뜻만 알면은 일간 해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분간 8글자 즉 궁 중에서 일간과 원령이라는 궁만 가지고 조화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지는 부인이니 여자이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통변의 세부 사항을 말할 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사소한 언지를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원령의 중요성과 일간의 중요성을 공부를 하시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정관의 탄생, 지지의 탄생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정관의 탄생 경로, 지지를 명명한 경로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상생, 상극, 상생 20개, 상극 20개를 하고 나서 다시 조우로 넘어가요. 조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죠. 물건을 인식해요. 사람을 인식해요. 자기 변화를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죠. 모든 것의 인식 체계가 조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조우가 다르면, 인식 체계가 너무 다르게 되면 사고 체계가 달라지잖아요. 사고 체계가 달라지면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부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조우는 그 사람의 사고 체계, 인식 체계, 그리고 사고력, 삶의 지향점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같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조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정관 지지의 탄생 경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